이준석 정면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스팟 광고 들으셨는데요. 들으신 대로 이동희 뉴스 정면승부가 4월 15일 월요일부터 6시 15분에서 5시 15분 1시간 앞당겨서 출발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있길 바라고요. 네, 오늘 이 시간은 더 보수할 시간인데요. 늘 나오시는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이준석 의원은 아직 안 왔습니다. 차명진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지금 한참 달려오고 있답니다. 예. 다른 방송사에서. 비가 많이 와서 차가 좀 막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예. 예, 이준석 의원이 오면 바른미래당 이야기는 좀 해보도록 하고요. 자, 일단은 궁금한 거 차 의원한테. 네. 이준석 의원 왔네요. 오면은 그러면 같이 해봅시다. 네. 지금 그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지 않습니까? 네. 1년도 이제 안 남은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벌써 정계 개편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앞에서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최경환 의원도 굉장히 그걸 바라는 것 같습니다. 또 3지대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바른미래당의 호남 출신 의원들 함께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바른미래당이 분화되는 게 아니냐. 결국은 과거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선거 1년 앞두고 정계 개편의 움직임. 차명진은 오랫동안 정치하셨으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이준석 최고위원 먼저 한번 얘기해 보시죠. 바른미래당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바른미래당이요? 제가 또 어쩌다 보니 팔자 없이 또 내부 권력 투쟁이라는 걸 또 하게 됐는데 사실 그 싸우는 사람들의 골자는 두 가지입니다. 결국에는 뭐 이제 서로 이제 네가 나가라 이렇게 모는 거는 상당히 정치적인 이제 공격이고 본질적으로는 또 그 안에서 저같이 또 어떻게든 이틀 안에 잘해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혼재해서 약간 혼란스럽게 국민들한테 비춰지고 있긴 한데 오늘 당장 유승민 의원도 연세대 강연을 이제 했는데 거기에서 자유한국당과 연대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를 내비친 것처럼 지금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했지만은 지금 바른미래당 내에 있는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 확신범들이 좀 모여있는 집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들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의 어쨌든 손학규 대표 체제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그런 지점 자체가 정계 개편만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정도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예, 차 의원님. 그러니까 이제 민주주의 이후 선거제도가 도입된 이후 정치인들의 움직임은 사실은 민심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정치인들이 어떻게 민심을 움직여 보려고 하지만 종국에 가서 결정권자는 민심이다. 근데 이제 지난번 그 보궐선거가 민심을 읽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건 아마 아무리 이제 확신범이라도 어떤 민심을 저버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생사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그렇게 봤을 때 특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바른미래당의 미래는 미안하지만 좀 암울하다. 저는 사실 그동안 이 정도까지는 생각했어요. 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하고 서로 장단점이 있으니까 하여튼 이 당대당 통합이 가야 되지 않느냐. 근데 최근에 4.3 보궐선거를 겪고 나서 아직까지 저는 좀 동의하지 어렵지만 한국당 내에서 우리 혼자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상당히 지배적입니다. 그 점을 저는 이제 끝까지 좀 막아보려고 노력했겠지만 바른미래당이 이러이러한 과거 바른정당 분들이 이러이러한 이점이 있다. 특히 이준석 같은 젊은 보수 우리가 수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글쎄 4.3 보궐선거의 결과 한국당 내에서는 우리 혼자도 할 수 있다. 라는 그 움직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주목돼야 될 거고 또 하나 특징이 뭐냐. 민평당이 우리가 이제 언론에는 많이 부각이 안 됐지만 전주라 선거구에서 민주당을 이기면서 민평당이 상당히 기사회생했어요. 그 민주당으로 어차피 흡수 통합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많은 사람들 민평당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면 이대로라면 민주당이 과거 열린우리당처럼 될 수 있겠네. 예. 우리 한번 독자적으로 해보자. 그러면서 상당히 바른미래당의 국민의당 출신들한테 상당히 러브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 4.3 결과를 보니까 혼자 할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나경원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대한애국당 표가 얻었으면 우리가 이겼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대한애국당에 조금 손익기를 내미는 듯한 모습이던데. 무슨 얘기냐면 일정하게 민심한테 호소하는 거죠.
대한애국당이 저런 식으로 나오면은 우리가 같은 당을 할 수 없으니까 최근에 특히 이제 그 삼김 이후에 이제 나타난 현상인데 특별한 보스가 없으면서 민심들이 특별히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그냥 될 때 밀어주는 쪽으로 표쏠림 현상 이런 것들이 큰데 4.3에서도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났지만 앞으로 더 심할 건데 나경원 의원은 제가 볼 때 그런 거를 어떤 호소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른미래당뿐만 아니라 대한애국당에 대해서도 상당히 한국당을 지지하는 민심이 당신도 그런 식이면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렇게 볼 때 바른미래당하고 대한애국당하고 서로 이런 경향이 있어요. 쟤네들하고는 같이 못한다. 예. 저희는 이 문이 열려 있는데 그런 식이면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죠? 예. 이런 생각들을 한국당에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차명진 의원 말처럼 그 대한애국당과 바른미래당 사람들은 서로 같이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그 이준석 의원도 대한애국당이랑 같이 하면 그건 받아들일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대한애국당의 조원진 대표랑 같은 당에 있을 때도 많이 뭐 생각이 달랐고 싸웠기 때문에 뭐 그거는 변함이 없고. 근데 이제 잘 생각해보면요. 그 많은 분들이 기억 못 하시겠지만은 지난 그 박근혜 대통령 당선됐던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그때 소정계 개편이 하나 있었던 게 뭐냐면 보수 대통합이라는 걸 그때 내세웠었어요. 그래 그 당시에 총선 전에 그 친박 연대를 합치고 그다음에 총선 직후의 대선 전에 그 당시에 남아있던 자민련의 후신들 그러니까 자유선진당을 이제 합당하게 됩니다. 저는 그 과정을 보면서 결국에는 사실 선거를 앞두고 이합집산이 발생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지금 정기 개편이라는 시나리오가 선거 1년 앞둔 시점에서 작동하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그런 빠른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지금의 바른미래당 내에서 있는 그 갈등이라는 거는 정계 개편을 둘러싼 주도권 싸움이라고 보기에는 오히려 자강론을 어떻게 펼칠까에 대한 생각 차이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최고 어쨌든 앞으로 최고에 불참하겠다. 뭐 이 최고뿐만 아니고 하태경 권은희 최고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지도부가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 이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청취자분들도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저 개인적으로 이제 먼저 그 주장했을 때는 손학규 대표 물러나라가 아닙니다. 뭐냐면은 지도부 물러나라라는 표현도 부적절한 게 제가 지도부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위원도 지도부에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책임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거에서 안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원인은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을 겁니다. 각자. 그리고 그게 맞는지 틀린지도 잘 모르고. 그런데 거기서 항상 가장 최고 책임자들이 책임지는 게 저는 아름다운 정치 문화라고 배워왔기 때문에 그러면은 대표 이하 최고위원회가 전부 다 사퇴하는 것으로 책임을 지자라고 제가 주장한 것이지 이게 뭐 손학규 당신이 가가지고 무슨 말을 잘못했고 무슨 행동을 잘못했기 때문에 나가야 된다 이런 식의 뭐 그냥 콕 집어서 한 주장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저는 더 놀랐던 게 뭐냐면은 우리가 굳이 이렇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이게 정치권 문법이에요, 원래. 왜냐하면 보궐선거나 아니면 이런 어떤 중간고사 성격에 해당하는 것에서 성적이 안 좋으면은 기말고사를 앞두고 더 큰 시험을 앞두고 보통 당을 일신하는 의미에서 뭐 사실 전당대회 나가면 돈도 한 뭐 몇천만 원 이렇게 깨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아깝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당을 생각한다면은 다 사퇴하자. 네? 저희가 차명진 의원님 최고위원 출마하시는 문제 갖고도 몇 번 돈 얘기했지만은 저도 그때 기타금만 5천 냈어요. 최고위원 나가면서. 근데 아깝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책임지는 정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러나겠다. 대표께서도 물러나시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손학규 대표는 물러날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요. 대안이 있느냐 이렇게 역공을 하던 것 같은데 만일 물러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당이 계속 내분 상태로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손 대표님이 하시는 말씀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노정객으로서 지금 약간은 불명예스러운 퇴진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건 맞는데 또 그에 따라서 우리가 연착륙할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은 또 당이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도 2011년에 그분이 대표를 2번 지냈는데 첫 번째 할 때 2011년에 나경원 후보가 박원순 시장한테 그때 보궐선거 지고 나가지고 그분은 대표된 지 한 3달 만에 자리를 내놨을걸요. 근데 그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았지만은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박근혜 비대위라는 게 들어서고 19대 총선에서 예기치 않던 승리를 하게 되고 그 대선까지 이겼던 것을 그게 정치권의 문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구체적으로 누가 잘했고 잘못했냐를 따지는 것보다 바른미래당의 위기 상황 속에서 아니 우리는 진짜 자리를 내던질 정도로 당을 사랑한다라는 걸 보여준 것 자체가 저는 하나의 큰 정치적 행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이현주 의원이 바른미래당 간판으로는 총선에 나갈 생각이 없다. 이런 뉘앙스의 말을 했는데 그럼 자유한국당 간판으로 나간다는 겁니까? 이현주 의원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겠죠. 나름대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어떤 통합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지 않을 경우에도 자유한국당으로 올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예. 근데 이제 제가 보면 좀 전자가 더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전자가. 예. 미리 벌써 얘기가 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있어요? 뭐 지역까지 얘기가 나오던데 언론에서는. 거예요. 김무성 의원의 어떤 지역구 다 출마 안 하니까. 예. 글쎄요. 제가 알기는 본인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본인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 안철수 대표가 본인이 출마하지 않게 된 지역구를 놓고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 기억해 보십시오. 네. 그거는 그렇게 간단한 문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현주 의원이 본인은 이제 영도를 콕 집어서 이야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주변에서 좀 발전한 것 같은데 그거 하는 것 자체는 전술적으로 제 생각에 굉장히 잘못한 거였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김무성 대표의 반응이 그때 뭐였냐면요. 누구든지 올 수 있다. 하지만 오려면 나랑 상의를 해야 된다. 그 말은 본인이랑 상의하라는 얘기인데 상의하라는 얘기는 와서 섭섭한 마음 안 들게 하라는 얘기인데 사실 그거 자체가 오지 말라는 얘기랑 비슷합니다. 정치 문법상. 누구 보면 알겠죠. 안철수 이야기 나왔으니까 하태경 의원이 상반기에 안 대표가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이런 얘기 했다고 하는데 안철수 전 대표가 돌아오면 이렇게 뭐가 달라지죠? 제가 이래서 몇 번 얘기합니다. 하태경 의원이 폭주하면은 제가 뒤에서 이제 고무줄 하나 달고 있다고. 이거는 하태경 의원이 다소 제 생각에는 폭주했다 이런 생각하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안철수 대표랑 제가 안 좋은 관계지만은 그래도 인정하는 거는 전략적 카드로서 저는 안철수 대표는 바른미래당 아주 중요한 카드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면은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메시지와 함께 귀국하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겠으나 지금 무슨 별다른 가치가 없는 상황에서 메시아적인 가치로 이렇게 불러들인다는 거는 저는 국민들이 뭐지? 과연 그럼 지금 1년도 못 채운 상황 속에서 안철수 대표가 뭐가 달라졌을까? 이런 것에 대한 의구심이 있고 전 그래서 하태경 의원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는 알겠으나 역시나 이번에도 과속이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면 이래요. 정치가 이제 어떤 세세한 미세한 어떤 개인적인 성격과 관계에 의해서 변화들이 있지만 큰 흐름은 바꿀 수 없다. 제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출범했을 때 오늘 마지막 방송인가 얘기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이념, 어떤 좌파 포퓰리적인 이념 때문에 분명히 문재인 대통령은 민심으로부터 이반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줄기차게 얘기했어요. 그것 때문에 상당히 제가 이제 여러 가지 탄압 비슷한 것도 받았는데 그대로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래요. 제가 볼 때 중도 실험은 현재로선 한국에서는 어려워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그다음에 유승민 그분들이 제가 볼 때는 설 자리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거 차명길 의원님 의견에 동의하는 게 저는 중도를 기반으로 확장성을 가진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반대로 거꾸로 중도화는 필요하다. 어느 정당이든지. 그러니까 뭐냐면 중원지대를 향해 가지고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좌클릭이라는 단어로 이제 중도화를 했었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번에 김현철 후보자가 희화하긴 했지만은 군복 입고 쇼한다는 말로 희화했지만은 안보에 대한 불안감을 상당히 희석시키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불안감을 희석시키고 대통령으로 당선되신 거거든요. 근데 저는 중도화 자체는 굉장히 필요하지만은 중도 자체가 본진이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양당제로 갈 수밖에 없다 이 말 아닙니까? 근데 저는 거기서 꼭 이제 우리가 극화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보수 진보로 가려면은 이제 두 개의 극이 나오지만은 그래서 저 하태경 의원이 요즘 진짜 뻔질나게 뛰어다니는 게 결국엔 민주화 세대 산업화 세대 그 두 개의 극과 달리 이제 2030은 다른 극이다라고 저희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 극을 잡으려고 이제 젠더 이슈나 아니면은 오늘 하태경 의원이 군 가산점 관련해 가지고 법도 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이 3극이 가능하다는 생각에서의 3정당 체제는 제가 인정하겠으나 혹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극중주의 이런 거 저는 그런 거는 굉장히 확장성이 떨어진다 의외로. 그럼 이건 어때요? 자유한국당의 하태경 의원이나 이준석 최고가 들어가서 방금 얘기한 중도화 하면 되잖아요. 왼쪽으로 약간 얘기. 저희가 그거 하다 힘들어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저는 이제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받으면서 우리가 분명히 그 과제를 안고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좀 미안한 얘기인데 하태경 의원은 그동안 해는 게 하도 많아가지고 좀 어릴 것 같아요. 일행을 정치하면서 조심해야 돼요. 아니, 그건 개인적 생각일 수 있지 않습니까? 차명진은 개인 생각. 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저는 여기 와가지고 제 개인 생각 얘기한 적 없어요. 이게 저변의 흐름을 얘기하는 건지
그렇잖아요. 옛날에 어떤 스님 사찰에 어떤 여인네가 자주 들어다녀서 입 소문이 뭐라 하냐면 무슨 둘이 관계가 있다고 났는데 그것 때문에 여인네가 자살했어요. 근데 그 주변의 사람들이 보니까 아니야. 그래가지고 스님한테 미안하다고 그랬더니 스님이 뭐죠? 이 이파리를 한묶음 주면서 이거 가서 바람에 날려봐라. 했더니 날렸어요. 그 다음에 다시 주워와라. 못 주워와요. 말이라는 건 그런 것 같다. 라고 스님이 얘기했을 때요. 예. 제가 요즘 제 단짝인 하태경 의원님을 위해서 변명하자면은 하태경 의원님은 그래도 보수의 가치를 버린 적은 없습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요. 자, 이준석 의원이 어쨌든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만 외부에서 바른미래당을 바라보는 눈은 좀 다릅니다. 많이 좀 흔들리는 것 같아요. 네. 혹시 당원들은 어때요? 당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야기해봤을 거 아니에요? 당원들은 이 사태에 대해 가지고 예. 과거에는 좀 싸우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덮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강했다면은 예. 이제는 이제 3.57이라는 성적표를 가지고는 다들 이제는 뭔가 그래도 미뤄놓은 숙제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예. 이런 인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양당 간의 결정이 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이동경 뉴스정면 승부 4월 15일 개편을 단행하는데 우리 차명진 전 의원과 이준석 의원이 함께한 더 보수 이 코너는 폐지가 됩니다. 예. 누가 잘못한 거예요? 시청률이 안 나왔나 봐요. 네. 뭐 어쩔 수 없지 뭐 시청률이 안 나왔는데. 예. 근데 나는 이 생각이 들어요. 예. 이 매체가 다양화되면서 시청자들이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경향이 있는데 네. 뭐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스스로의 정치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거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 정도는 좀 다양하게. 듣기 싫은 예. 것도 좀 들으셨으면 좋았는데 우리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나 봐요. 예.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한번 해주시죠.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죄송했고 감사했습니다. 예. 자, 인석 의원도. 예. 사실 이런 기획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수 담론 얘기하는데 차명진 의원처럼 같은 것도 많지만 또 다른 점도 있는 상황 네. 속에서 저는 항상 차명진 의원님을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코너였다. 정말이죠? 지심이죠? 아이, 그럼요. 예. 진행하면서 뭐 어려운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네. 기쁜 마음으로 진행했다 말씀드리고요. 자, 다음 주 시간대를 옮기고, 더 보수죠. 조금 더 크게 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